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 11월 6일 금요일 장이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뭐 조정을,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조정을 받아야 될 자리에서 어느 정도 조금 받아준 코스닥의 경우에는, 그런 모습이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어, 파란불로 끝났으면 오히려 조금 더 나았을 것 같은데, 조금 개인적으로는 아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조정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종목들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요번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어, 트럼프 대통령의 4년,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이 향후 이제 우리 중국 쪽 얘기나 우리 쪽 얘기, 요런 쪽으로 해가지고 주식과는 직접 관련이라기보다는 조금 간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기본적인 부분, 상식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먼저 하드파워, 소프트파워, 요즘 뭐 한참 언론에 많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하드파워라고 한다면 국가 권력 관계에서 일반적으로는 군사력, 즉 이 힘, 무력을 의미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력이라고도 하죠. 그 국력이 군사력적인 측면의 이 국력을 조금 더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하드파워 쪽에 이 맹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보면, 율피아누스의 정의처럼 강자의 이익이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머릿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무력을 통한 강제력을 행사하게 되죠. 그래서 주변국들은 그 무력이 두렵기 때문에 이 복종을 할 수밖에 선물 옵션 없는, 장마감 울며 5분 겨자 먹기 전입니다.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뭐 최근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키신저의 국제관계 이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키신저라는 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스승이잖아요.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4년간, 그동안 4년간 해왔던 방식이 이 키신저의 국제관계의 관점을 뭐 상당히 크게 반영한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키신저 같은 경우는 현실주의적 국제관계를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보고 있죠. 힘의 논리로 보고 있죠. 이제 그 형태의 움직임이다. 이게 하드파워 형태에서의 나타날 수 있는 얘기들이고요. 반면 소프트파워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군사력이 아닌, 군사력을 배제한 형태에서의 경제, 문화,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드파워가 무력을 통해서 상대를 강제로 굴복시키는 형태라고 한다면, 소프트파워는 매력이라는 걸 통해서 상대 스스로 우호적이고 자신의 관점을 따르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긍정적이고 근본적인 강함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사람 간의 관계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힘으로 자기 자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과 매력을 바탕으로 해서 매력을 어필함으로써 그 사람이 스스로 보는 사람들이 이 주체를 좋아하고 사랑하게끔 만드는, 따르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소프트 파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특징을 보게 되면 하드 파워는 그 수명이 대체로 짧은 편이지만 소프트 파워는 상대적으로 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요에 의한 복종이 아닌 자발적 복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선물 그렇죠. 옵션 장마감 3분 전입니다. 기분 좋게 자기가 좋아서 그 사람을 따르는 거니까, 우리가 보통 이 학생들한테 공부를 하라고 가르칠 때 보면 그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억지로 해가지고 공부를 했을 경우에 그 학생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감시 감독이 없다면 바로 공부를 안 하게 되죠. 우리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대다수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고등학교 때 뭐 야간 자율학습 같은 거 하게 되면 아주 무서운 선생님이 등장을 하면 꼼짝 안 하고 있다가 그 선생님이 살짝 나가는 것 같으면 벌써 저 뒤쪽에서부터는 레슬링하고 난리 나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하드 파워라는 겁니다. 근데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알고 나면 아무 말 안 해도 알아서 하죠.
그게 소프트 파워의 힘이거든요.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 중국 이 원나라 시절에 이 칭기스칸, 물론 칭기스칸 당시에는 몽골이었죠. 칭기스칸이 중국을 비롯한 유럽, 동부 유럽 지역까지 다 지배를 했습니다만 100년 만에 결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잖아요. 물론 지금 몽골이 남아 있습니다만 칭기스칸의 원은 없어졌잖아요. 이게 이제 힘으로 눌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었고요. 그 외에도 뭐 우리 청나라의 민족으로 알고 있는 여진족이나 뭐 거란족들, 이들 민족들도 결국은 뭐 그 외에도 뭐 흉노, 여진 이런 민족들 같은 경우도 지금 없어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스스로 난 여진족의 후예인데, 난 갈족의 후예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그 개념이 뭐냐면 결국은 한족의 소프트 파워에 당했다는 거죠, 전부. 그들이 이 5, 16국 시절 당시에 북조에 있었던 흉노, 뭐 선비, 갈저, 강 이 다섯 선물 부족이나 옵션 아니면 상마감 여진족이나 1분 거란족 전입니다. 이들이 힘이 아주 강성했을 때는 중국 대륙을 지배할 수 있었지만 결국 그들의 힘이 조금만 약화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는 한족에게 다 동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문화적으로 훨씬 더 앞서 있었고 매력이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소프트 파워가 훨씬 강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문화적으로 앞서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과거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됐는데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뭐 또는 1차 세계대전부터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드 파워를 당연히 갖고 있었던 건 기본으로 갖고 있는가 동시에 소프트 파워가 매우 강력했던 국가였죠. 영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셰익스피어라든지 아니면 뭐 비틀즈라든지 이런 문화적으로 이 차밍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매력을 주변에 강하게 발산할 수 있는 이런 선물 옵션 것들이 있다 시장이 보니까 종료되었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들을 다 이렇게 굴복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있었다라는 거죠. 미국도 그게 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미국 사회를 보게 되면 하드 파워를 바탕으로 세계 질서를, 기존에 있던 세계 질서를 좀 많이 흔들었죠. 그리고 스스로 소프트 파워를 약화시켰습니다. 이 하드 파워를 너무 강하게 밀고 나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국들 사이에 과거에 비해서 자발적 협조가 거의 많이 없어졌죠. 눈치 보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 부분들이 이 하드 파워 자체를 국내적으로도 이 활용을 함으로써 인종 갈등과 관련돼 있는, 이제 양분화, 지금 미국 사회도 지금 양분화돼 있잖아요. 이 부분을 유도한 것도 하드 파워를 통해서 유도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 얘기는 아마 트럼프 바이든 후보와 관련된 얘기들을 하면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일 겁니다. 여기서 4년을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하게 된다라고 하면 뭐 제가 주식과 관련된 쪽에서는 경제 체제 신자유주의 얘기를 들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릴 건 아니니까 향후 미국의 힘은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정도의 하드 파워만 강한 나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중국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국가고요. 러시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강한 이유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소프트 파워의 힘인데, 이들은 소프트 파워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국가들이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하드 파워의 힘을 맹신하는 국가들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런 쪽으로 미국을 끌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과거에 제가 썼던 표현대로 한다면은 형님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이제는 많이 없어졌죠. 여기서 4년 더 가게 되면 더 많이 없어질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향후에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아마 대부분 분들 뭐 50년 뒤, 100년 뒤에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 역시 이 전제를 결과론적으로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 상황을 보면요, 중국몽을 통해 가지고 뭐 우리 제조 2025 하는 거 있었죠. 그걸 통해 가지고 미국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가동이 됐었는데 트럼프에 의해서 소위 밟혔죠. 심하게 밟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돌아가는 방법을 지금 채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불공정한 관계를 트럼프가 강요를 했고, 중국이 손해를 보는 과정 속에서 많이 한탄을 했었죠. 이 국제사회를 통해서 너무 심하다라는 형태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 중국 안 도와줬잖아요. 안 도와줄 수밖에 없는 게
그들도 역시 이 하드 파워를 통해서 약소국들을 계속해서 힘으로 눌러왔기 때문에 그렇죠. 소프트 파워를 통해 가지고 끌고 갔어야 되는데 주변 국가들을 흡수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중국 역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결국 미국의 눈치를 보는 거일 때문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중국 역시도 하드 파워로 국력을 키워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오늘도 이런 뉴스들이 좀 있었고요. 어제도 이런 뉴스들이 좀 있었는데 우리나라와 관계에서 이 역사 왜곡하는 부분, 일본만 역사를 왜곡하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도 지금 동북공정을 통해 가지고 역사를 왜곡을 하면서 심지어는 처음에는 고조선에서 시작을 했던 게 발해, 지금 고려, 어제 나온 얘기는 한복도 결국 중국에서 나왔다.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자신들의 국가의 이 하위 요소로 지금 만들려고 이 부분이 지금 사실은 소프트 파워거든요. 이게 이 소프트 파워를 하드 파워로 그냥 강제적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중국은 멀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습니다. 중국이 나중에는 인구를 가지고 쪽수로 밀어붙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드 파워만 가지고 소프트 파워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그 소프트 파워를 하드 파워를 통해서 행사를 하려고 하면 결국은 원하는 목표를 얻을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인정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 공동 전선이 펼쳐지겠죠. 중국이 하드 파워를 통해서 계속해서 앞서가게 된다라면 견제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고 강국이라고 부릅니다. 군사력이 강해서요? 강한 잠재력은 갖고 있지만 현재의 군사력은 강국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본을 강대국이라고 부르는, 우리는 일본을 얕잡아보고 별거 아닌 이 자식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실제 외국에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상과 대한민국의 위상은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게임이 안 되죠. 붙을 수가 없는 정도의 상황이잖아요. 이게 아직까지는. 그 이유가 일본은 소프트 파워가 엄청나게 강한 나라잖아요. 예를 들면 만화 영화, 피카츄 하는 그 만화 있잖아요. 이제 그런 만화들을 보면 유럽의 아주 최고의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 제 나이 또래에 있는 축구 선수들, 제 윗세대, 바로 아랫세대 이런 사람들도 일본 만화를 안 보고 자란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도 사실 과거에는 다 일본 만화를 보고 자랐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로 아예 사람들의 뇌리에 인식을 시키는 소프트 파워의 상당한 강국이죠. 우리나라 역시도 우리가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소프트 파워를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이 우선적이겠고요. 지금 요즘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BTS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류라고 소위 부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이 소프트 파워를 더 키워나가야 하는데, 여기에서 미국도 지금 그런 부분이 보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참 안타깝게도 이 양극화가 너무 심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양극화가 아니라 이념적 측면에서의 양극화가 너무 심해요.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 편 적군이라는 이 흑백 논리가 너무 심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도 백인들과 유색인종 이렇게 갈라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 많이 뉴스로 접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거 부분을 미국 애들이 참 아직도 저렇네 라고 생각하고 끝날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진보니 보수니 하는 이걸 가지고 진보도 우리나라 사람이고 보수도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너무 흑백 논리로 상대방 진영을 적군으로 몰아붙이는 최근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지금 이 얘기가 좀 관계가 없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건데, 모두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다 같이 잘 돼야 될 사람들이고요.
예, 너무 이분법적으로 우리 편 아니면 적군이라는 흑백 논리를 가지고 이 상대방의 이 얘기를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 조금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아, 저런 생각도 있구나라고 조금 이 우리가 관용 정신을 좀 이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잖아요. 관용 정신을 좀 현실에서 조금 발휘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좀 주제 넘게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이 미국 상황을 최근에 보면서 이 생각이 좀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얼마 전부터 조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언짢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뭐 우리나라 상황도 그렇고 국제적인 상황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 모두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 정도는 최소한 잘 돼야 될 것이고 여기서 확장이 된다면 인간들 모두 잘 돼야 될 것이고 생태학적 관점에서 지구가 잘 돼야 될 것이고 이런 관점으로 조금 다들 관용의 정신으로 조금씩 확장시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제 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